네, 사례로 보는 미래성과공유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들의 존경받는 중소기업인, 이거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해마다 선정하는데 2019년도에 선정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성과 공유라든가 또는 기업 문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귀감이 되는 업체들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소기업 존경받는 기업인이 된다든가 또는 뭐 글로벌 강소기업 또는 뭐 명문 장수 기업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로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위치에 오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오늘 성과공유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성과공유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업체들은 어떤 업체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또 외부 고객이 있고 내부 고객이 있습니다. 내부 고객은 결국 종업원들이죠. 종업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과 에너지를 CEO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모으고 집결하고 한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업들도 훌륭한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업원들의 힘과 에너지를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지금도 뭐 사원을 가족처럼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원을 가족처럼 이끌려면은 저는 이걸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보고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반대로 가족을 사원처럼 대해도 여러분의 가정이 문제가 없다면은 사원을 가족처럼 대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회사 일이 내 일이 될 것이고 내 일이 회사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밀고 당기는 문이 있습니다. 서로 대치하고 서로가 민다면 이 문은 절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 힘센 사람이 힘을 준다면은 상대편이 다칠 것이고 문이 파손될 것입니다. 반대로 서로 땡긴다면은 문고리만 떨어지겠죠. 상대편의 마음을 읽고 내가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그들의 에너지를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끌어내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중소기업 미래성과 공유제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미래성과 공유제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두 번째, 이 미래성과 공유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업체들은 어떤 업체고 어떠한 유형의 성과 공유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인가? 세 번째, 이런 중소기업 미래 공유 성과 제도를 시행하면은 기업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인가? 이 세 부분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미래성과 공유제는 어떤 것인가? 이거는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서 명시된 제도입니다. 법에서 명시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서 정했다고 한다면 강제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강제적인 제도는 아니고요. 임의적인 제도인데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또 했을 때 여러분들의 기업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정부에서 이런저런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기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 수준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방법으로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것이며 성과공유제는 법에서 유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외에서 이용하고 있는 이익공유제도와는 좀 다릅니다. 이익공유제는 사실 기업에 성과를 냈을 때 분배하는 측면에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내일체험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집단성과급제, 스톡옵션 이런 등의 금전적 제도와 또는 조직 문화적인 유형을 합쳐서 성과공유제도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공유자본주의와 유사한 개념이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그 해외의 이익공유제도는 한국의 성과공유제도의 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 폭넓은 개념이 한국의 성과공유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미래성과공유제도를 시행하고 하려고 애를 쓰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도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 난립니다. 또 반면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입니다. 이렇게 일자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안 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래성과 공유제도를 시행해가지고 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소해버리자, 이런 측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미래성과공유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며 이런저런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왜 그러면 중소기업이 안 가느냐? 문제는 임금이 낮다. 복지 수준이 대기업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취업할 의사는 있는데 저런 부분이 이렇게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해결된다면 취업하겠다라는 통계 조사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것이 국가적인 과제고, 그거를 해결하면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해결되고 청년들의 구직난도 동시에 해결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성과공유제도를 시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성과공유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해소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중소기업의 일자리도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좋은 일자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인력을 유입할 수 있고, 필요 인력을 유입했으니까는 중소기업은 성장할 수 있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짐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구직난 해소 동시에 해결해 보자고 하는 것이 그 미래성과공유제도입니다. 성과공유제도의 유형은 7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금 상승의 문제. 임금 격차를 줄여야 되니까는 대기업하고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되니까 임금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제도 개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금전적 제도로 인정제도 이렇게 있는데 살펴보면은 임금 부분은 집단성과급제, 이거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서면 계약을 약정하고 성과를 이루면은 약정된 약정서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사주제도는 조금 그 밑에 스톡옵션하고는 조금 규모가 있는 업체에서 해당되겠습니다만도 그 회사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게 한다든가 또는 나눠주는 제도, 스톡옵션 같은 경우는 그 기여도가 높은 직원한테 그 아주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 그 다음에 임금 수준 상승의 제도가 있는데 그 직전년도 평균 상승률보다가 높거나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비율, 제가 찾아보니까 한 3.6% 정도 되던데 그 정도 이상의 임금 상승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채용공제라 그래가지고 근로자가 일정 부분을 내면은 사업주가 거기 한 배 정도에 되는 부분을 부담하고, 정부에서 또 일정 부분을 적립해가지고 3년 또는 5년 또는 2년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장기간 근로자, 사용자, 정부가 불입함으로써 그 목돈을 마련해가지고 그것을 임금 보전 형태로 한다면은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는 그 다음에 인증기업으로서는
요새 정부에서 인증하는 인증제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등등 이런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미래성과 공유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중소기업의 그 인력난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한국 경제에서 도대체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본다면은 사실 기업체 숫자라고 본다면은 거의 절대 다수 99.9%가 중소기업이죠. 373만 개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종사자의 90% 정도가 중소기업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 봉착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중소기업 인력의 채용 부분은 계속 해마다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미래 성과 공유 제도를 중소기업에게 시행하도록 이런저런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만도 그 해마다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해마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한 대기업의 60% 정도라고 하는데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 같은 경우는 75에서 한 80% 수준인데 외국과의 그 경쟁 상대국인 외국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그 임금 격차는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벌어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죠. 인력 부족률은 중소기업은 거의 한 3% 정도로 보고 있고요. 좀 300인 이상 대기업은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훨씬 더 심하다. 이거는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그만큼의 지불 능력이 있으니까는 인력들이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불 능력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취약할 수 없는 구조니까는 인력난이 중소기업이 심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 2018년 현재 기준으로 그 미래 성과 공유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한 1,80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지역별로 보면은 경기도가 거의 절대 다수고요. 물론 경기도에는 뭐 업체 수가 많으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이긴 하겠습니다만도 또 업종별로 봐도 제조업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업체 그 규모별로 봐도 30인 이상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봐도 거의 50억 미만, 100억 미만의 업체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굳이 이런 제도가 아니더라도 임금 수준, 복지 수준이 높으니까는 중소기업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할 수밖에 없겠죠.